카불 공항에 테러가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이죠. 최소 90명, 지금 뭐 150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망자가 심지어 미군도 사망을 했다.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 MBN이구나. 테러 장면. 9번이었습니다. 이 그거 호텔에 펑 터지면서 보셨겠죠? 다 보셨겠지만 뭐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카불 공항의 테러가 지금 한 건이 아니라 그러죠. 여러 건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미군도 사망자가 발생을 하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용서하지 않겠다. 아 이거 걸프전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갈 때 나오던 단어인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 세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테러 보복 공습으로 이미 2명을 제거했지만 추가적인 공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다 신문에 보시면 공습을 했던 비행기가 리퍼. 드론이죠, 드론. 무인 정찰기로, 무서운 세상, 무서운 세상. 공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날아다니면서 아래 누가 있으면은 저 눈으로, 요 눈이 뭐 엄청나다고 하죠. 공중 몇 미터에서 뭘 식별할 수 있는 눈으로 보이면 뾰병 발사해서 정교한 유도미사일이 날아가서 누구를 날려버리는 저 리퍼라는 애로 암살을 했다는 건데 전 이걸 보면서 처음에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니 쟤들도 참 너무하지. 아니 미군 나간다는데 너희 탈레반 너희가 왜 자꾸 테러를 하는 거야? 어차피 자기 땅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무식한 소리입니다. 왜냐면 저도 보고 하는데 이게 탈레반이 테러한 게 아니죠. 미군과 탈레반이 싸워서 미국이 항복하고 나가는 거 생각해서 탈레반은 이미 자기 건데 왜 테러하냐. 이건 탈레반이 테러한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애가 테러를 했죠. IS라는 애가. 그 탈레반이 아니네? 그러면 야, IS도 이슬람,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점령했잖아. 탈레반도 이슬람이 테러하나? 야, 쟤는 왜 테러하는 거야? 미국 나간다는데. 탈레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천하의 도리 없는 자식 같으니 어디서 테러질이야? 우리도 테러를 강력 규탄한다. 탈레반이. 좀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탈레반도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구나. 탈레반이 테러를 강력 규탄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야만적 공격이다. IS 테러 우리도 강력 규탄한다. 좀 뭔가 이상하지만 그랬어요. 이상하지만 뭔가 주어와 수로가 좀 바뀐 것 같긴 하지만 규탄하고 야 그러면 잠깐만 탈레반하고 IS하고 뭐 달러? 뭐 비슷한 거 아니요? 비슷하죠.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단체고 IS는 무슨 뭐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무장단체고 세계의 이슬람 제국을 만들자. 이슬람 둘 다 이슬람이잖아. 근데 왜 서로 테러를 하고 얘는 얘를 규탄을 하고 얘는 얘를 폭탄을 날리고 있지? 더 웃긴 건 아프가니스탄 옆에 있는 나라들 이란 이런 나라들 있거든요. 이란은 반미잖아요. 그러면 반미를 하려면 탈레반도 반미니까 친구인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란은 시아파거든요. 탈레반은 수니파예요. 그러면 적인가? 실제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고민하고 있어. 제가 내 친구인가? 이게 사우디도 비슷하죠. 사우디는 수니파예요. 탈레반도 수니파죠. 그럼 친구인가 하려고 그랬는데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주의네. 근데 나는 친미 성향 왕정이죠. 적인가? 이게 저기 가보면 그래서 애들이 다 헷갈려하고 있어. 제가 내 친구인지 적인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보여드리면 이런 일이 왜 생겼냐. 기본적으로 저 뭐 수니파 시아파 얘기를 조금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자 우리 기원 1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원이라고 하죠. 기원 1년에 신의 아들이자 구세주의자 기독교회가 탄생을 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 탄생이죠. 570년 기원 570년에 사우디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탄생을 하죠. 알라의 사도 예수는 여러 예언자 중 하나이고 자기는 14번째 예언자이자 뭐 마지막 사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사도 알라의 마지막 사도로 무함마드가 탄생하면서 그리고 이슬람 뭐 종교의 탄생 그러면 뭐하고 원래 있었는데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이거 다 아는 거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632년에 이제 무함마드가 돌아가십니다. 사망을 하는데 후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죠. 여기서 역사를 보면 사위냐 장인이냐로 싸웁니다.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 이븐 아비탈립 사촌이자 사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까 좀 이래도 가능합니다. 친구이자 장인 요즘 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친구이자 장인이 아부 바크르인데 이 둘이 그러니까 후계자가 사위냐 장인이냐로 싸워요. 사위가 시아파고요. 장인이 수니파예요. 그러니까 장인파 사위파죠. 자 그런데 보면 이제 이상한 족보가 뭐 저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내가 있고요. 아내가 달라요. 아내가 여러 명 있으니까 이 아내의 딸 여기 있는 사위와 여기 있는 장인은 완전 남남이죠. 완전 남남이니까 싸운다고 볼 수 있으면 되는데 무하마드의 후계자는 칼리프라고 불리고요. 근데 웃긴 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거는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죠. 이 이슬람의 칼리프는 이 거대 제국의 군주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하고 결정적으로 기독교 나중엔 저렇게 바뀌지만 뭐 로마 시대가 되면서 결정적으로 다른 게 처음부터 여긴 군주예요. 군주.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이때 당시 기독교는 뭐 군주는 아니잖아요. 군주는 아니니까. 여기는 정복 전쟁을 펼치는 왕이죠. 사실상의 왕.
한마디로 당시에는 이 주변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슬람 자체가 처음 생겼으니까 이교도이자 자기들이 이단이었던 때가 있었죠. 여기서 어떤 그 종교적 힘을 바탕으로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니까 무함마드는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배교자는 적이죠. 정복 전쟁의 대상이잖아요. 약간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여기는 그냥 일반 사회의 종교와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국가 단위에서는 굉장히 다른 거고, 이때 무함마드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슬람 이제 이단으로 보는 사람을 전쟁을 하면서 세력을 넓혀가는데 그게 지하드죠. 성전. 여기서 나오는 게 지하 성전인데, 자, 하여튼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이 얘기를 돌아와 보면 그래서 후계자는 장인이냐 사위냐, 장인이 이겼습니다. 처음에 장인이 이겨서 순위파가 그 다음에 후계자가 돼요. 뭐 사실상 왕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사위는 뭐 당연하겠지만 말하면서도 어려운데 아들이 있어요. 하산 이븐 알리라고 그러고 후세인 이븐 알리라 그러는데, 무함마드 입장에서 보면 손자죠. 외손자. 이렇게 딸의 아들. 한마디로 여기 요 사위를 따라다니는 시아파들 입장에서 보면, 봐라, 이게 뭐예요? 혈육이야. 혈육이니까 이쪽이 정통성이 있다 이거죠. 이 장인은 피가 안 섞였잖아. 외척이긴 하지만 이거 피가 안 섞였잖아요. 이 장인의 뭐 이렇게 아래 뭐 아들들 그런 경우에는 무함마드 자기들이 이 사도의 직접적인 혈육이 아니죠. 이쪽에 직접적인 혈육이다. 정통성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비파인 시아파고요. 이쪽에다 얘기하는 게 이제 수니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아파는 당연히 세죠. 말이 세요. 왜냐면 무함마드의 직접적인 혈육이니까. 감히 여기에 무함마드의 혈육이자 뭐 이렇게 뭐 몇 대 손에게 누가 한마디 할 수 없죠. 신의 사도에 내려오는 사람인데. 자, 그런 게 있는데, 자, 하여튼. 자, 근데 장인이다 보니까 나이가 좀 많죠. 오래 못 하십니다. 이 칼리프 된 다음에 조금 있다 돌아가시고, 1대였고요. 2대, 3대가 모두 들어서는데, 모두 암살이 돼. 저 때는 뭐라 그래야 되지? 춘추 전국시대 같은 때죠. 저기를 이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 때니까, 뭐 사방이 난리일 거 아니에요. 사방이 난리니까 암살을 많이 당하는데, 사위가 그래서 4대 칼리프가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위가. 알리 이븐 아비 탈립이라 그러는데, 자, 근데 결국에 돌고 돌아서 장인이 했다가 장인이 오래 못 사시고 돌아가니까 사위가 칼리프가 된 건데, 그럼 장인의 세력이 불만이 있겠죠? 그럼 장인의 세력이 누굴까? 장인의 세력이 불만이다. 말하면 어려운데, 장인의 세력이라는 걸 결국 얘기하면은 장인의 딸이 누구예요? 장인의 딸. 내 와이프죠. 그러니까 내 와이프라면 안 되지. 무함마드의 아내죠. 무함마드의 아내가 딸이죠. 그러니까 아이샤라 그러는데, 이 사위하고 또 싸워요. 그러니까 사위 입장에서는 스텝마더? 헷갈린다.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 말로. 계모가 아니라 장모? 하여튼 아내에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슬람계에서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리니 전쟁을 해요. 사위가 이깁니다. 사위가 이겨서 물론 뭐 돌아가시게는 못하고 사위가 이겨서 결국에 실권을 이제 잡는데, 문제는 저 때가 아까 얘기했지만 춘추전국 시대 같은 정복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시리아에서도 반란이 일어나죠. 야, 사위 보고 왜 네가 칼리프를 해? 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5대 칼리프라 그래요. 이름도 어려워요. 무야위야, 이분, 아비, 수피야. 뭐 어려우니까. 그리고 자기 후계자로 6대로 아들을 내세우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1400년에 걸친 피해 사륙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사위가 칼리프가 되지만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물려받은 게 첫째 아들이 있었죠. 무함마드의 외손자. 첫째 아들이 암살을 당해요. 그래도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마지막 남은 무함마드의 후손 두 번째 아들 외손자 후세인 이븐 알리라 그러는데, 이분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칼리프라고 내세우고 일어났던 사람의 아들인 야지드가 습격을 해서 참수를 해요. 심지어 이 후세인 이븐 알리라는 그 무함마드 사도의 외손자의 머리를 잘라다가 이 머리를 어디에 보관을 하고 뭐라 그래야 되냐, 그걸 전시를 하죠. 한 100년 200년 전시했다 그래요. 머리를 어디다 둬갖고. 그게 카르발라의 참극이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무함마드의 정통성을 가지고 이쪽에다가 쏟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기독교 입장에서 치면은 뭡니까, 예수님의 손자의 머리를 잘라다가 그걸 뭐 전시해놓고 뭐 이런 거니까. 이쪽은 용서할 수 없는 뭐 그런 일이 되는 건데, 이게 카르발라의 참극이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사위 알리와 그 아들 두 분이 사망을 하시면서 여기를 추종했던, 이 정통성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시아파라 그러죠. 무함마드의 정통성을 지켜야 된다. 이 아들들은 물론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쭉 내려오는 그 칼리프가 정통 후회다. 정통 후회니까 우리는 신성이고 영적 권위가 있고, 이란이죠. 이란에서 호메이니 아저씨가 나와서 뭔가 한마디 하면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게 다 이래서 그런 거죠. 영적 권위가 있고 내가 지금 쭉 내려오는 그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 얘기했고요. 보면은 장인파라는 이상한데, 수니파가 이제 장인어른을 추동하는 파인데 장인파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요 녹색이 사위예요. 이란, 시아파, 여기가 수니파. 장인파가 아직도 대세긴 한데, 자, 그리고 이 시아파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란 같은 때. 이 수니파에서 최대 종교 행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메카 순례잖아요. 저 시아파, 사위를 어떻게 모신다고 해야 되나? 종교는 어려워요, 말하기가. 그 최대 종교 행사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외손자가 참수를 당했던 카르발라의 비극을 추모하는 거겠죠.
거기에 가서 우리가 모시던 분이 뭐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아슈라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비참하게 죽은 자기들의 후세인 이븐 알리의 죽음을 애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하게 죽였으니까 이거 잔인해서 좀 안 갖고 오긴 했는데 중간에 보면은 막 몸에 칼 자국 내고 막 머리에 피 내고 막 이러죠. 이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은 위에 사도의 죽음을 애도하는 게 최대의 그게 됐는데 하여튼 저 때부터 지금까지 저 때가 언제입니까? 1400년간 철천지 원수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시아파 입장에서는 무함마드의 정통 후계자를 죽인 이 뭡니까? 거의 이교도죠, 이교도. 적이죠, 적. 자기의 정통 후계자를 참수를 시켜서 죽인 같은 종교가 아니라 거의 적이기 때문에 게다가 누가 시아파가 세지면 순위파를 쳐들어가요. 순위파가 세지면 시아파를 쳐들어가죠. 서로 학살을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2016년인데 단교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우디는 아까 봤지만 장인어른 순위파고 이라는 사위의 대표인 시아파니까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는 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자 근데 둘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문제가 왜? 둘이 싸우고 있으면 그냥 둘이 어떻게 해결하면 뭐 해결이 안 되겠지만 1400년을 싸우고 있는데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요. 뭐 아무리 내부에서 싸우면 뭐해? 외부가 더 큰데 서방의 제국주의가 들어오는데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다가 옆에 보니까 이 큰형들이 들어오는데 큰형들이 애취할 때마다 날아가죠. 오스만 제국이 박살이 나요. 사방으로 박살이 나고 뭐 야 이거 뭐야? 그럼 이렇게 어려우면은 뭐가 됩니까? 이슬람으로 똘똘똘똘 뭉쳐 있었는데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나라를 박살을 내고 제국주의 세력이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뭐 여 자르고 저 자르고 하면서 나눠 가지니까 이럴 때 어려우면은 보통 뭐가 일어나요? 아시아에도 마찬가지고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일본에 뭐였습니까? 뭐 메이지 유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고주의. 과거가 좋았다. 이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 똑같죠. 우리나라에 똑같이 무슨 뭐 황제가 대한제국 뭐 만들고 그러잖아요. 복고주의.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뭐 문 닫고 세국 정책 하듯이 이게 뭐냐면은 와하비즘이라 그래요. 더욱더 이슬람 그 순정 이슬람으로 돌아가서 이슬람 복고주의를 해야 이 외적의 세력을 무찌르고 우리끼리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퍼지죠. 이게 이제 수니파 일종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교리를 얘기를 하죠. 와하비즘 정말 이슬람 교리 그대로 샤리아라 그러나 율법에 따른 우리가 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와하비즘으로 탄생한 나라죠. 이 와하비즘으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우드라는 가문이 세운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자 그럼 더욱더 복고주의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래도 어쨌건 제국주의가 끝났으니까 그래도 뭐 와하비즘을 하더라도 그 나라 안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문제는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가죠. 그냥 쳐들어가면은 뭐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소련은 공산주의였고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냐 종교자가 약간 들어가죠. 서로 만만치 않은데 공산주의가 세냐 이슬람이 세냐 1979년에 종교가 세냐 저 공산주의가 세냐는 건데 공산주의도 소련을 통째로 먹었거든요. 그 러시아를 통째로 그 옛날에 소련이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를 만들 정도로 강력한 이데올로기인데 아무리 강력한 이데올로기여도 종교에 갖다 대면은 약하죠. 아무리 센 이데올로기여도 아무리 공산주의에 내가 뭐 세뇌가 돼 있어도 내 종교 특히 이슬람은 극단적인 건데 내 종교와 맞부딪히는 순간에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죠. 이슬람 세력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당시에는 미소 냉전 시대니까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오우 야 이런 기회가 없죠. 돈을 막 주죠. 이슬람 전사 무자헤딘이라 그러죠.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전사에 돈을 막 줘요. 잘하고 있어. 역시 자네들이야. 좀 더 쏴봐. 괜찮아. 총 줄게. 뭐가 필요해? 탱크도 주고 총도 주고 뭐 막 줘요. 열심히 주니까 소련이 싸우다가 1989년에 지죠. 소련이 패퇴하고 결국에 이걸로 이 영향의 일종이지만 소련이 결국 나중에 날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돈을 주고 지원해줄 때까지는 좋았는데 싸울 적이 없어졌죠. 이 무자헤딘 입장에서는 총과 칼은 있는데 적이 없어요. 그걸 아프간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왔던 무자헤딘들이 전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용병으로 들어왔어요. 용병으로. 왜? 미국이 돈을 줬거든. 용병으로 와서 싸우라고.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줬죠. 무자헤딘 이슬람 낭체 MAK라는데 나중에 이름 바꾸죠. 이름 바꾼 게 알카에다죠. 여기다가 돈을 넣어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소련하고 열심히 싸워봐라. 근데 문제는 소련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죠. 그럼 누구하고 싸울 거야 이제? 용병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나라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총칼 든 이슬람 무장단체가 우리나라로 돌아온다. 몇만 명이 이렇게 좋아할 리가 없잖아. 게다가 이 사람대로 총칼은 들었는데 자기 나라 가서 무슨 뭐 떡볶이집 할 수도 없고 김밥집 할 수도 없고 이거 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지도자는 오사마 빈 라덴이었죠. 그때만 해도 미국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 편인가? 내가 준 돈으로 소련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내 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1989년에 소련이 철수를 하죠. 문제는 1년도 안 지나서 쟤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쿠웨이트를 홀라당 먹으니까 미국이 이라크 보고 쿠웨이트에서 물러나라. 그러니까 이라크가 NO! 싫다. 사담 후세인이 약간 정신줄을 놓고 내가 왜? 라고 외쳤더니 미국이 사막의 폭풍작전이라고 이라크를 쳐들어가면서 단 뭐 며칠 만에 이라크를 날려버리죠. 우리는 야 멋있다 비행기 장난 아니네 위에서 쏘니까 뭐 이라크 탱크들이 뭐 별거 아니구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저 이슬람 교도들 입장 특히 저 모사마 빈라덴 알카에다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이슬람을 공격하네? 아니 뭐 자기들끼리 뭐야지 니들이 와서 폭격을 한다 일단 이걸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기독교가 이슬람 공격을 하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미군이 사우디에 들어오죠. 우리가 지키겠다. 이라크가 저러고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지키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라고 아까 전에 와하비즘의 나라 가장 율법적으로 강한 율법의 나라인데다가 메카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군대인 미군이 들어오네. 거기다 군대를 주둔시키잖아요. 이들 국가의 안보가 확보돼야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기독교가 이슬람을 공격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 와서 군대를 갖다 박으니까 메카에 기독교들이 들어온다? 오사마 빈라덴의 알카에다가 내 편이니?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죠. 반미 선언을 한 다음에 미국 테러를 시작해서 10년 만에 9.11 테러를 하면서 미국의 뭐 완전히 적이 되고 당연하겠지만 알카에다는 이렇게 따져보면 탈레반과 친분이 있겠죠. 당연히 있지. 여기는 아프가니스탄 같이 싸우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알카에다라는 사람 자체 거기서 이제 나온 거니까 당연히 탈레반으로 나중에 도망가죠. 아프가니스탄으로 오사마 빈라덴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도망간 게 이유가 있어요. 원래 거기서 용병 하던 사람이니까 넣어주던 사람이니까 미국이 탈레반에 오사마 빈라덴을 요구하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했다가 20년 지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그런데 이 알카에다도 강한데 이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라는 곳에서 더 강한 사람이 나오죠. 더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자 더 극단적일 수도 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있대요. 무슨 뭐 아부 바크르 하여튼 뭐가 나오는데 그 조직이 IS죠. 여기는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너무 순하다. 너무 온건하다. 더를 외치는 건데 그 뭐 더 뭐 할 게 뭐 있어. 일단 보면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전사 탈레반 아까 전에 용병을 고받은 빈라덴 알카에다 뭐 비슷비슷 파생한 IS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모두 수니파를 뿌리에뒀죠. 장인어른을 뿌리에둔 와하비즘의 뿌리에둔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 똑같잖아. 야 그러면은 왜 IS가 탈레반을 공격하고 난리야? 테러를 하고 IS는 정통 이슬람 제국의 뭐 부활, 뭐 철저한 반미,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었길래 탈레반을 공격하냐?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이 당연하겠지만 미국과 평화 합의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평화 합의 서명을 알겠다. 내가 나갈게. 평화 합의를 하고 미국이 나가니까 IS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기독교 국가와 평화 합의를 하다니 이는 배교 행위다. 개인적인 느끼지만 진짜 어쩌라고죠 어쩌라고. 아니야 그렇다고 야 합의도 안 하고 나올 수 없잖아. 이거 평화 합의 하는 건데 야 평화 합의 해야지 그러면 전쟁 끝내고 뭘 하겠다니. IS는 야 끝까지 싸워야지. 어찌 기독교 국가 적과 평화 합의를 할 수 있냐. 아니 탈레반이 이런 거죠. 아니 미국이 나가고 우리가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거잖아. 나가니까 이거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무슨 끝까지 싸워서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해야지. 그걸 왜 타협하는 거냐. 뭐 내가 하는 거 볼래 하고 테러한다는 거죠. 미사일 날리고 폭탄 날리고. 아니 나간다니까. 나가는 건데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성명이 8월 19일 날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탈레반 너희들은 약하고 나쁜 자들이다. 미국과 타협을 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해할 수 없는 곳이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조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면 IS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짜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이게 이 알카에다 탈레반이 미국과 타협하는 배교자들 뭐 그런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비스무리해 보이는데 뭐 그 내부에서는 이런다 그러고 당연히 이쪽은 사이가 좋죠. 알카에다는 탈레반 형제들의 아프간 창업을 축하한다. 여기 정말 형제죠. 같이 싸우고 뭐 그랬던 입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미국과 탈레반에 대한 IS의 공격이 있고 그게 이번에 카불 공항 테러로 발생을 한 거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IS를 응징하겠다. 이게 탈레반을 쫓아내겠다, 응징하겠다는 거하고 다르죠. 응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프가니스탄의 또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옆에 주변국들이 이란이에요. 사위의 나라. 여긴 파키스탄이에요. 여기는 장인의 나라거든요. 약간 사위파 장이파 이게 사위의 나라인데 여기 자체는 지금 수니파죠. 시아파도 섞여 있지만 수니파이기 때문에 이란도 애매해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응원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아파 수니파인데 반미거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애매한 게 이란 IS는 당연히 싫어하죠. IS는 왜냐하면 초극단적인 수니파잖아요. 이란은 초극단적인 시아파고 장인과 사이가 당연히 싫기 때문에 IS는 미국하고 손잡고 IS를 쳐요. 이슬람이 이슬람을 칩니다. 여기는 서로
종교가 같다고 생각도 안 할걸? 적이죠, 적. 그냥 적이에요, 적. 우리 사위 그 선지자를 죽인 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여기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 그러니까 이슬람이랑 다 같이 이 친구가 아니라 얘는 또 얘네라고 싸우죠. 미국하고도 손을 잡습니다. 얘네 칠 때는. 좀 이렇게 보면은 말하면서도 말이 계속 꼬이는데 비슷한 거죠. 이란과 탈레반은 당연히 본래 적대 관계죠. 사유파, 장인파. 미국도 싫지만 순위파는 더 싫죠. 하지만 반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협력은 하고 있는데 얘네는 싫고 얘네도 싫고 얘네는 뭐 이러고 하여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슬람이라 그래서 또 이게 다 탈레반이나 이걸 다 지원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여기대로 자기들이 내세우는 율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 정당들이 있는데 탈레반 집권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문매를 맞는다 그래요. 아니 이슬람 축하하는데 왜 그러냐. 같은 그게 아니죠. 보면은 얘들이 보기에도 막장인 거죠. 얘들이 보기에도 막장인 거고 저게 무슨 이슬람이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뭐 이해를 하시고 보면 그래서 IS가 탈레반을 공격을 하고 또 미국을 공격하면서 미국은 지금 기로죠. 그냥 이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IS를 응징하겠다라고 만약에 전쟁을 다시 선언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게 펼쳐질 수 있겠죠. 일단 이제 그런 상황으로 아프가니스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